지금 군의 문제가 제가 작년 10월달에 육사에 가서 발표도 하고 오긴 했었는데 군 생도대 또 군의 문제가 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사회 기류와 이 세대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MZ 세대라고 명명되는 그 세대의 변화들이 이 군을 따라오질 못하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 육사 생도대에 가장 핫했던 문제는 입학한 생도들이 바로 퇴교를 많이 했다는 거죠. 이 조직 문화 이거를 내가 4년 평생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그 막막함, 미래 비전을 찾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게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계속 이탈자가 있다는 거죠. 이탈자는 뭐 저희 때도 있었지만 더 많아진다. 그리고 우리 때는 진짜 힘들고 네. 진짜 너무 힘드셨잖아요. 뭐 재밌었죠. 이제 뭐 잠 못 자고 괴롭히고 그런 거 있는 반면에 지금은 이 미래에 대한 좀 뭔가 회의감. 그리고 벌써 임관하지 않은 친구들이 회의감이 벌써 온다는 거죠. 그리고 군대 특유의 경직된 조직 문화에 대해서 되게 반감을 많이 갖게 되는 거죠. 근데 군대는 본질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자라나는 세대와 이게 매칭이 점점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큰일이네요. 사실 똑같아요. 삼사관학교도 똑같이 큰일입니다. 근데 이거는 전 육사뿐만 아니라 그래서 지금 모든 군 관련된 최근에 관찰했던 것 중에 좀 흥미로운 거는 생도들이 본인들이 해야 되는 것들을 이제 더 많이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해야 되는 듀리를 조금 더 덜 하게 되고 임무는 그러면서 낮추고 나의 권리는 좀 더 높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미 있는 규정에 대해서 위반을 했을 때 징계를 줘야 되잖아요. 징계위원회가 생기고 그럼 징계를 줬다 그러면 이제 반응이 이거 법적으로 맞냐라고 이제 따지고 드는 거죠. 규정보다 법리를 그쵸. 찾는다. 이런 움직임들이 실제로 있다. 그래서 그럼 헌법 조무사 그래서 농담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생도들 차원에서의 그 변화, 그러니까 세대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이미 그 훈육하고 또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거죠. 서로 힘들어요. 그래서 서로 힘들어요. 소령, 뭐 대위, 중령 이분들도 애로사항이 많으시고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생도들도 애로사항이 있고 이 매칭이 서로 주파수가 어긋나니까 서로 힘들어서 회의 품고 이게 맞냐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전역하게 잘한 것 같아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못해요. 저는 못 참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거 생도들도 아셔야 될 게 본인들 졸업하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했던 그 사람들을 똑같이 관리해야 돼요. 이게 시점의 문제지. 이 고민은 본인들이 이렇게 위에 훈육 요원들과 훈육 시스템에서 겪는 그 반감과 불만들을 그 대상이 본인이 되죠. 그렇죠.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근데 그렇게 되면은 네. 다행인데 그렇게 해서 깨달으면 다행인데 저는 그거를 포기하고 자신의 임무를 망각할까봐 걱정이에요. 그런 나는 소대장인데 소대장이 아니라 음. 그냥 말로만 소대장이고 소대장 역할 1도 안 하고 소대장도 자기 임무가 있잖아요. 그냥 진짜 자기 임무만 딱 하고 그 권한에 대한 책임은 지려고 하지 않고 나 했는데 그렇죠. 근데 소대원이 만약에 아파 그러면 너 아픈 거 알았어.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아프면 어떻게 병원을 보내줄 건지 또 마음적으로 달래주는 것도 있을 거고 병원을 예약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쵸. 이거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한테 통보해서 통보하고. 걱정시켜드리지 않게 얘기하는 것도 있을 거고 또 지나가다가 괜찮니 물어보고 약도 먹었는지 챙겨줄 수 있는 거고 혹은 식사가 어려우면은 밥 먹을 때 뭐 죽을 따로 내가 여러 죽도 취사병들한테 부탁하면 해줍니다. 우리 환자가 있어서 혹시 죽을 좀 해줄 수 있느냐 부탁하고 거기 또 음료수 사주고 그렇게 하면 돼요. 아니면 PX가 호박죽 사주고 그것도 저는 소대장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리더니까. 그렇죠. 리더로서 이 친구들 마음을 사는 할 수 것도 있는 모든 걸 하는 게 또 리더이기도 마음을 사는 게 나의 임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표면적 정말 그냥 나와 있는 체크리스트에 나와 있는 임무만 하지 않을까. 그게 너무 걱정이 돼요. 저는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지금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 야전 중대장들이 부모님들과 단톡방과 밴드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하나하나 다 공유드려야 되고 거의 그 군대가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금 훈육요원들이 하루 종일 뭐 하고 있냐 카톡 쓰고 텔레그램 쓰고 그냥 하루 종일 이거 하고 있습니다. 훈육요원들이 지금 군대가 지금 군이 아니라
거의 보육 기관이 되어. 이거는 학교장님 문제예요. 이거는 네. 학교장님들이나 그 군의 리더들이 문제예요. 리더들이 그래서 이거를 시대 변화로 인지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군대의 본연의 임무가 더 못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될지 사실 저도 혼란스럽습니다. 아니 시대 변화일까요? 아니면 군대의 임무가 완전히 지금 뭐랄까 와해된 걸까요? 이거를 저도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장에 있는 관리자들 또 훈육 요원들 그리고 야전 중대장들 대대장들도 이것 때문에 회의를 많이 품고 있죠. 우리가 지금 그걸 통보하려는 조직인지 아니면 현존하는 위협들 외국 세력의 현존하는 안보 위협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복무를 하고 있는 건지 애들의 부모님에게 애들이 이상 없다고 말하려고 알려주려고 존재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회의감이 많죠. 답은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좀 많이 현장에서의 고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을 정책 결정자나 언론이나 일반 시민들은 모르고 계세요. 안에서 곪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F-35 무기 샀다, 스텔스 무기 샀다, 조기 경보기 있다. 국방 잘하는 것 같지만 실제 내부는 정말 골마서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까 이게 너무 무서워요. 지금 좀 비판적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지금 현 정권에서 국방비를 늘리고 좋은 무기를 산 거는 팩트가 맞습니다. 네네. 또 그건- 병사도 월급도 네, 올리고. 병사들도 월급도 올려주고 복지도 올려주고 인권도 올린 건 사실이 맞아요. 그거는 절대 부정할 수가 없는데 네네. 근데 이 내부의 이 간부들은 우리 동기들 중대장이 끝난 이제 다 동기들이 소령이지 않습니까? 과장들 나갔잖아요. 작전과장, 정작과장들 나가 있는데 항상 요즘에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는 무섭대요. 뭐가? 전쟁이 나면 질 것 같대 자기가. 왜냐면 애들 데리고 공병인데 교량을 만들어 본 적이 없대. 최근에 다칠까봐 위험할까봐 코로나 때문에 난 핑계로. 그리고 몸으로 하는 훈련을 안 한 지가 꽤 됐대. 그리고 하려고 하면 너무 제한사항이 제한사항 많대. 많고. 근데 그걸 달성을 하래. 그럼 중대장 입장에서 미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짓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입으로 그냥. 가라로 한다던가. 그렇죠. 왜냐면은 이런 거를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럼 회의감을 진짜 많이 느끼더라고요. 근데 아까 사관학교 그 카톡방 말씀하셨는데 너무 충격적이네요. 야전도 그렇죠. 야전은 전 이해는 돼요. 왜냐면 병사들은 그렇죠. 원하지 않는 친구들이 왔기 맞아요. 때문에 네. 저는 중대장이라면 내가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임무 중에 맞아요. 하나라고 네, 저는 그건 그렇죠. 봐요. 그리고 사관학교 마저도 이제 그 사토파를 만들다 하더라도 저는 일일이 보고하진 않을 거고 거기만 해놓고 어머니들끼리 토크하게 내비두시고 특이하게 저한테 연락 개인적으로 줄 거 있으면 1대1 언제든지 새벽이라도 전화 받을 수 있는 그런 중대장의 역할을 하는 건 전 그거는 당연하다고 봐요. 당연하다기보다는 그렇게 할 수 있다. 그쵸. 문제 없다. 중대원이라면. 근데 사관생도들은 원해서 온 거고 우리 일국의 장교들이 될 친구들이 온 건데 그러면 학교장님이든 후역대장님이든 어머니 아버니 걱정하시는 건 맞지만 이 친구들은 장교가 될 친구들이지 이러한 수많은 친구들 나중에 20-30명을 통제하는 소대장이 될 장교가 될 친구들이지 이렇게 개개인별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특이사항이 있으면 연락은 주시라 라고까지만 할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우리 군인의 모습이고 그리고 어차피 다 페이스북이니 인스타니 사진 다 올려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생도들은 한 달만 있으면 핸드폰 쓰잖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는 거는 훈련을 빡세게 하고 핸드폰 주는 건 시대가 변한 게 맞아요. 핸드폰 줘도 된다고 봐요. 저는 뭐 저도 해요. 쉬는 시간 생도들 쓸수 핸드폰 있죠. 쓰는 거 그리고 저는 외출 예박도 평일 다 풀어줘야 된다고 봐요. 평일 외출 예박 다 풀어주고 그냥 들어오는 것만 체크. 좀 더 자율적인 권한을 네. 많이 주는 게 좋죠. 일과 시간은 타이트하게 일과 시간 끝나면 자유롭게 너가 자유롭게 네가 끝나고 야간에 나가서 토익 학원을 끊던 나가서 뭘 하던 대신 아침 조금만 출근해라. 아침 조금만 체크해라.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생활관 청소 확인만 하고 그렇게 자율 엄격한 규율 속의 자율 그게 있으면 전 된다고 봐요. 그게 시대가 변하는 거지. 이렇게 카카오톡방 만들어서 하는 거는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20살 넘은 성인인데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왜 그러냐? 그러니까 각자 자기 고유 직책과 권한이 있는데 거기에서 책임을 안 지려고 하니까요.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거를 되게 안 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근데 군대뿐만 아니라 이건 사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해야 될 걸 하고 거기에 책임을 지면 거기서 끝나요. 끝난다는 건 더 이상 쓰임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책임을 안 지려고 하고 하지만 권한은 유지하고 싶어 하고 근데 군 지휘관들도 위에서부터 그러다 버리니
밑에까지 다 이어지는 거죠. 아 이게 진짜 알고는 있었지만 음, 육사에서까지 그런다고 하니까 뭐 그렇네요. 너무 육사는 우리 군의 뿌리 아닙니까? 우리 근간 아닙니까? 근데 장교는 우리 군대의 근간 아니에요. 거기에 가장 핵심인 우리 육군사관학교가 그런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저는 매우 충격적이고 매우 놀랍네요. 뭐 생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저도 아직 답을 못 찾았어요. 이게 옳은 건지 틀린 건지 뭐 시간이 또 알려주겠지만 다 같이 고민해야 될 게 지금 육사가 가고 있는 방향이 이게 맞냐, 육사 교육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모두가 냉철하게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음.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육사 이전 문제가 나와도 어휴. 서로 의견이 육사 출신들 사이에서도 그래 가자. 뭐 정치적으로 좋지 뭐 우리 지역으로 오면 좋지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거죠. 육사 이전에 그리고 그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진짜로? 아까 그 찬성하는 무리가 있어요? 무리가 있진 않죠, 설마? 뭐 개개인별로 뭉치면 무리가 되겠죠. 근데 각자 개인이 춘천에 2명, 장성에 2-3명 있어서 서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요. 자기들끼리 서로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우리 동네 와야 된다고. 네. 그리고 재밌는 거는 보통 정치 이제 그 민주당 쪽에서 육사 이전을 찬성을 하면은 보통 이제 국민의힘이나 또 야당에서는 우린 반대한다, 안보에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반대한다는 얘기도 안 하잖아요. 근데 일부러. 충청 지역의 논산 지역의 그 국민의힘 의원들은 찬성하고 있어요. 논산으로 와야 된다고. 그래서 안동이 아니라 논산으로 와야 된다 이러고 있는 거죠. 이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육사를 이용해 먹네. 그러니까요. 딱 어? 그거예요. 육사가 만만하니까 군인들이 만만하잖아요. 하면 시키면 해야죠. 그니까 이씨 나쁜 사람들 같으냐고 이씨.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그러게요. 그래서 어떻게 뭐 저도 개인이고 뭐 다 같이 이렇게 어떻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지만 정확한 정보를 주고 좀 스스로 국민들께서 또 보시는 분들께서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좀 양측의 정보를 제대로 들으는 게 중요하겠다. 이게 제가 생각한 바였습니다. 근데 일부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의 의견에는 육사가 전두환과 노태우라는 우리가 희대의 또 대통령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따지고 보면은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죄값으로 육사를 이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 듣고 어이가 없는 게 그러면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사기 제일 많이 치고 나쁜 짓 제일 많이 한 건 서울대 아닙니까? 서울대일 수 있죠. 서울대 또 많이 사고 많이 쳤잖아요. 그럼 서울대를 없애버려야 돼요? 그런 논리로.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만 따지고 보면은 이게 무슨 논리인가? 다 복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가장 근본적인 욕구가 뭐냐,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를 찾는 건데 그 근본은 제가 지금까지 봤을 때는 정치 논리인 거죠. 근데 지금만 그랬냐? 아니에요. 제가 다음에 나올 새 책을 보시면은 그냥 그래 왔던 나라입니다. 우리 군의 장교들의 역사를 보면 우리 군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요. 우리나라 역사를 네, 보면 네. 거기서 또 우리 세진님이 쓴 책 뭐였죠? 조선 한국군의 뿌리란 책에 보시면 이제 조선 시대부터 이렇게 쭉 제가 읊어놨는데 그냥 계속 정치 진영 논리에 다 흔들려 우리 왔어요. 군이 다 흔들려 왔나요? 네. 군뿐만 아니라 제도도 그렇고 사회 문화도 그렇고 다 그래 왔습니다. 이게 그냥 우리나라의 역사였어요. 그럼 지금 앞으로도 그럴 거냐? 안 되죠. 좀 더 발전해야죠. 우리가 좀 더 선진국이잖아요. 이제 공식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럼 우리의 나라도 선진 문화를 가져야 되고 선진적인 의식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군도 선진 군대로서 좀 더 뿌리를 다지면서 나아가야 될 텐데 지금 계속 역사에서 해왔던 그냥 정치 논리에 따라서 군을 흔들고 뿌리를 흔들고 이런 역할 이런 모습들이 많은 거죠. 너무나 아쉽습니다. 안타까워요. 육사 이전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이 문제가 이렇게 우리 수많은 이 장교들 우리 특히나 이 생도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한다는 그런 게 좀 안타깝고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보세요. 만약에 육사 이전을 뭐 도장을 찍었다. 몇 년 걸리겠어요? 최소 10년 걸리죠. 10년이 뭐예요? 걸리죠. 건물 짓고 뭐 하고 막 하면 그냥 15년에서 아니 그럴 시간에 그런 역량들을 차라리 지금 교육 과정을 더 정예화하고 지금 교육 과정을 발전시키는데도 시간이 부족한데 그렇게까지 해버리면 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의 그 장교 양성이 물론 3사가 있지만 학군도 있지만 안 돼요. 그 우리만으로는 안 돼요. 다 같이 힘을 모아야죠. 예.
그래서 육사 없어지면 여러분들 육사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삼사가 없어져요. 그쵸. 여러분들 오해하고 계신 게 있어요. 육사 없어지면 삼사 없어져요. 삼사가 하나밖에 없어져 육사가 생겨요. 거의 국부사관학교가 생기겠지. 통합사관학교. 통합사관학교가 생기고 삼사관학교 없어져요. 그럼 이제 일본 방위대 모델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될까 무서워요. 여러분들 일본 방위대 모델 못 보셨죠? 몰라서 그래. 일본 방위대 보셨죠 실제로? 아까 오잖아요. 네, 그렇죠. 가기도 하고 오기도 네, 하잖아요. 우리도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잖아요. 아주 샌님들이 따로 없죠. 여러분들 일본 방위대 애들 보면 우리가 싸우면 이긴다는 생각이 든다니까. 강인한 자긍심이 들어. 맞아요. 일본군 장교들 네. 보면은 이 새끼들 이거 자신감이 생기죠. 우리 잘하고 있고 우리 진짜 좀 모자란 애들이구나. 일본 비하 발언이 아닙니다. 아, 여러분. 일본 전 비하 발언인데 옛날에 우리 생도 때 우리 방에 왔던 일본 방위대학교 그 후보생이 나한테 토익 점수를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점이야? 그랬더니 400점이라는 거예요. 와우. 너 그걸 나한테 자랑을 하냐? 그랬더니 높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높은 거야? 그랬더니 우리 기본이 700, 800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400이면 자랑을 안 하잖아요. 못하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너 왜 그걸 자랑하는 거야? 그랬더니 자기는 그 바이라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라또? 바이러트. 파일럿. 그래서 나는 파일럿. 무슨 말 하는 거야? 또 바이러트. 뭐 하고 싶다고? 바이러트. 너 써보라고. 뭐라 들어가지고 써보라고. PI. 파일럿. 바이러트. 파일럿. 바이러트. 마그도 나르도 맥도날드.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생도 때 알죠? 교류 행사 하잖아요. 육사에서 하잖아요. 그쵸. 알죠? 육사에서 하고 삼사 오는 거 아시죠? 둘 다 들리잖아요. 이렇게. 먼저 삼사 올 때도 있고 육사 갈 때도 있고. 그 이제 삼사학교 똑같은 동시대 때 오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자랑을 하는 거. 자기네들은 학교에서 마라톤을 한대. 1년에 한 번씩. 반년에 한 번씩. 반기에 한 번씩 마라톤을 한대요. 몇 킬로 뛰는데 10킬로를 뛴다고 자랑하는 거야 막. 10km. 10킬로 마라톤을 뛴대. 그래서 그 얘기 듣고 그 자랑이야? 그랬더니 왜 그러니? 우리 맨날 10킬로 뛰는데. 네. 소데스네. 우리는 제일 적게 뛸 때는 하루에 6킬로. 많이 뛸 때는 12km 그거 매일 뛰는데 그랬더니 네 그러는 거죠. 이상해 얘들 보소. 얘들이 좀 이상하구나. 그러니까 그만큼 방위대 교육이 방위대가 왜 생겼어요? 그러니까 패전하고 네, 사관학교 없애고 미국이 사관학교 다 없애고 그리고 일본은 군을 키울 수 없다. 너는 자위대. 그냥 경비 수준으로만 키워라 해서 만든 게 자위대고 방위대거든요. 네. 우리가 지금 그걸 따라갈 이유가 왜 있어요? 심각해요. 여러분들 방위대 몰라서 왜 우리가 그걸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지금 오히려 지금 더 미국, 영국, 뭐 독일 이 나라 사관학교들하고 더 견져가지고 더 잘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스스로 하향 평준화를 시키려는지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오히려 샌더스트 영국 사관학교 애들하고 붙어서 더 치열하게 하고 우리가 더 잘한다. 그리고 중국 군관학교, 뭐 북한 김일성 종합대학교나 혹은 북한 군관학교들, 러시아 사관학교들하고 대적해서 이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뭐 뿌리를 없애겠다. 거기다 아파트 짓겠다. 니네는 지방으로 가서 그냥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라. 육사가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왜 스스로 지금 국가 안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일부 육사 출신들은 왜 그 정치 진영 논리에 동조를 해서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없애려고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 육사에 제명당하는 거 아닙니까? 뭐 필요하다면 제명까지 해야죠. 제명? 몇 분 계시잖아요 지금. 제명? 제명. 아이씨. 몇 분 계시잖아요. 계시죠. 몇 분 리스트 있어요. 네, 제명. 있어요. 네, 지금 뭐 국방부 장관님도 곧 잘리게 생겼던데. 특정하진 않겠지만 네. 정말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말 못하는 동문들, 현역 동문들께서도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다 지켜보고 계세요. 그럼요. 네. 이게 아무리 육사에 관심 없고 군에 관심 없는 전역한 동문들도 육사 이전한다 그러면 난리 진짜 다 같이 힘을 합칠 것 같아요. 애꿎은 육사만 지금 난리가 나 있는 거죠. 만약에 진짜 그랬으면 내가 만약에 육사 출신이면은 난 육사 앞에서 막 머리 깎고 난리 칠 것 같아요. 다 죽는다고 니네. 그거는 이제 최후의 수단이죠. 지금 굳이 육사는 좀 얌전해서 그런 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얌전하진 않죠. 우리 삼사 머리 자르고 난리 친다 분신 자살한다 우린 그런다니까. 최후의 순간이 오면 전 제가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그럼 유튜브 촬영하러 가야 되나요? 유튜브가? 유튜브 각인가요? 그래서 아직 충분히 국민들께서도 거기에 동조하기보다는 육사의 존재 가치와 또 그 의미를 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내부적으로 또 이렇게
키를 낮춰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게 만약에 표면화가 되고 이렇게 난리가 난다 싶으면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럼요. 아무튼 네. 오늘 육사 이전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음. 좀 마무리 멘트 좀 뭐 있을까요? 네, 육사는 우리 군의 뿌리이자 우리 국가의 역사와 함께 해온 곳입니다. 그리고 육사 출신들 생도 1, 2기들이 세계 전사에서도 유례 없이 전쟁에 참전을 해서 지켜냈던 전적지이기도 하고 현재 국가 호국 안보의 성지, 관광지로서도 애용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육사 이전 문제는 경제 논리, 정치 진영 논리와 관계없이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핵심적인 거는 육사 집단 이기주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국가 안보, 그래서 뭐 삼사관학교뿐만 아니라 ROTC, 공사, 회사, 또 학사 다 포함해가지고 장교 양성은 그 국가의 근본이다. 장교 군대 국가를 와해시키려는 세력, 와해시키려는 조직들이 역사적으로 가장 먼저 했던 게 군대를 없애는 거고 장교 양성 기관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를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